귀야 귀야 단박이야 동네나 울산의 단박이야 은을 주러 나왔느냐 금이나 주러 나왔느냐 구수하고 좋죠? 이 노래는 영남민요 단박이 타령인데요. 단박이란 작물에 대한 조상님들의 솔직한 마음이 담긴 민요라고 해요. 그럼 이 단박이란 작물이 무엇이냐? 바로 담배예요. 그니까 단박이가 담배인 거죠. 담배를 조선시대에는 단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스페인어로 타바코라고 하는데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면서 단박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청나라를 세운 만주인들도 이 담배를 단바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청나라로 유입된 낱말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는데요. 담배는 가래와 습기를 없애고 기를 내리고 술을 깨게 하는데 매우 효험이 있다. 하지만 이는 의학 지식은 물론 의약품 발달이 미비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이 잘못 받아들이신 거였죠. 과연 우리 조상님들은 담배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즐기기만 했을까요? 지금보다 더 독했을 텐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담배의 역사가 오래된 우리나라. 담배의 원산지는 북중미인데요. 7세기경부터 기호식품이 되기 시작했고 대항로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 필리핀, 일본으로 전파된 뒤 17세기 초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담배처럼 유익한 것이 없다. 담배가 아니면 답답한 속을 풀지 못하고 꽉 막힌 심정을 뚫어주지 못한다. 담배는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는데요. 심지어 정조 등 임금님들까지 즐길 정도가 되었고 담배는 가래침이 목구멍에 붙어 나오지 않을 때나 구역질이 나면서 침이 뒤끓을 때 유익하다. 소화에 도움을 준다. 생명을 되살리는 반온초, 남쪽에서 온 신령스러운 남령초, 마음속 물음에 답해주는 답하기 등으로 불리면서 우리 조상님들은 담배를 만병통치약이란 인식까지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양에서는 종로에 있던 엽초전에서 담배를 팔았습니다. 향촌에서는 보부상이 담배를 가져다가 팔았다고 하고요. 17세기에 접어들면 담배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품이 됩니다. 양반과 서민을 불문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중반에 한반도에 포류해서 들어왔던 핸드릭 하멜은 당시 조선에서 담배와 은을 같은 무게로 거래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그만큼 돈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실제로 농민들은 벼농사를 그만두고 대신에 담배를 재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담배가 얼마나 인기 상품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빠르게 퍼진 담배는 흡연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면서 남녀노소 계급 상관없이 모두가 담배를 즐기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젖이 잘 나온다는 이유로 어머니들도 많이 피웠고 현재 조선인들 사이에는 담배가 매우 성행하여 어린이들까지도 4, 5세 때 이미 이를 배우기 시작하며 그래서 남녀 간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어린아이들까지 마음껏 즐겼다고 하네요. 헐. 오래 피운 자가 유해무익한 것을 알고 끊으려고 하여도 끝내 끊지 못하니 세상에서 요망한 풀이라고 일컬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담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해요. 안으로 정신을 해치고 밖으로 듣고 보는 것까지 해쳐서 머리가 희게 되고 만약 이런 마음과 힘을 옮겨서 학문을 닦는다면 반드시 대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살림을 돌본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담배를 구할 시간에 공부하고 돈을 벌라고 할 정도로 우리 조상님들은 차츰차츰 담배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깊이 자리 잡은 흡연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고 사회 부작용까지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흉년 때 조정이 준 쌀로 담배를 사 피우는 지경에 이르렀고
양반들은 학문과 공무 대신 담배만 피워댔고 담배 관련 사치품으로 매간매직하는 부패까지 저질렀고요. 심지어는 지금처럼 담배불로 인한 화재 사고도 많이 일으켰다고 하네요. 결국 조정에서는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재신이 비국에 모여도 우스갯소리나 하며 담배만 피울 뿐이고 진영에 있는 곤수들도 기생이나 끼고 술 타령을 할 따름입니다. 가가에서 불이 나서 석성, 은진, 덕산 등 여러 곳의 가가에 번져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하교하여 담배를 엄중히 금하게 하였다. 숙종은 담배로 인한 화재가 잦자 담배를 금하였고 횡죽하였다는 것은 담배를 피운 것인데 어미 곤장을 쳐서 귀양 보냈다. 애연가였던 정조조차도 근무 중 담배를 피운 군인을 귀양 보냈으며 담배의 경작을 금하는 것은 곡식을 생산하는 토지가 점차 줄어들고 백성들의 생활의 어려움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으니 담배의 해로움이 이에 이르러 극심한 바 금지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27명의 신하들이 담배 경작을 금지하자는 상소문을 올리자 정조는 논의 끝에 각 지방검사들이 담배 경작 수량을 조절하도록 했대요. 이는 일본과 청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본에는 비옥한 땅에도 담배를 짓기 이르자 금연령과 단속 정책을 벌였고 청에서는 담배 때문에 나라 재산이 국외로 빠져나가자 흡연자 처형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국 모두 이미 뿌리 잡은 흡연 문화를 막지 못했고 결국 금연을 권장하는 형식으로 담배를 제재했다고 하네요. 일본의 에도 막부는 1609년에 금연령을 처음 공포했습니다. 담뱃불이 튀어서 발생한 화재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금연령과 담배 재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반포하곤 합니다. 그러나 흡연자가 좀처럼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결국 금령 자체가 유명무실해집니다. 중국에서는 이보다 조금 늦은 1630년대부터 금연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은 명나라와 청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두 나라 모두 담배를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합니다. 특히 청나라에서는 담배를 피울 경우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흡연의 유행 자체를 근절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상님들의 금연을 위한 노력은 훗날 일제가 강제로 도입한 차관을 담배를 끊어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으로까지 이어졌고요. 현대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담배의 백희 무익함이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 금연운동을 활발히 이어간 끝에 금연은 필수란 인식이 보편화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조상님들의 담배의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400년 가까이 된 역사이지만 여전히 흡연 문화가 존재하는 걸 보면 담배는 참 끊기 힘든 기호품인가 봐요. 그래도 금연은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금연에 도전하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